승재한테 딱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어서 여태까지 아껴둔 게 있어. 아무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찾고 싶지만 잘 못하는 거. 그게 뭐냐? 본인만의 멋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도 정확하게 해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 이건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근데 내 주변에 개성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승재는 정말 승재만의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너는 지금 28살이지만 네. 어느 정도 이미 나는 완성이 돼 있다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내가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내가 봤을 때 되게 멋있는 사람 중에 한 명. 너는 어떤 식으로 개성을 찾아서 너를 완성시켰던 것 같아? 그 학생 때부터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니도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고 그 과정들이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결국 자기만의 개성을 찾고 싶고 멋을 찾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 같은 거? 그러니까 나는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 라이브 방송할 때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봤을 때 그냥 신념만 갖고 있으면 된다. 네. 내가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할 때 내 신념이 있다면 남들이 욕을 해도 네가 뭘 모르는 거야가 되니까 그 스타일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나는 완성이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 네. 근데 그 신념을 갖기가 또 되게 어려워. 진짜 어렵죠. 갖기 어렵고 남들이 야 이거 별로야 뭐냐 이랬을 때 흔들린단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은 네가 뭘 아냐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너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한승재가 완성이 된 것 같냐? 학창 시절부터라고 말씀을 하셔서 학창 시절 때부터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제가 그 록음악을 좋아하게 된 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거든요. 이제 막 유튜브 그때도 유튜브는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즐기진 않았지만 그래봤자 15년 전 막 그냥 싸이월드에서 누가 동영상 링크 해놓으면 유튜브로 넘어가서 유튜브 보는 뭐 약간 이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있었어. 와, 되게 오래됐구나. 되게 작게 있었어요. 지금이랑은 아예 다르게. 근데 그때 이제 막 일본 쪽 락 음악의 비디오를 먼저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접하고 이게 되게 궁금하다. 이게 기타란 악기에 제일 꽂혀서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일단 해보고 싶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옥션 아니면 G마켓으로 모든 물건을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옥션에다가 일렉 기타를 검색했어요. 근데 그 당시 뭐 이제 막 스타터 킷, 막 이게 막 고급형이 8만 원 뭐 이 정도 하니까 제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뭔가 처음으로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요구는 뭐 이제 다 똑같잖아요. 그냥 넌 아직 공부할 때고 뭐 공부를 잘하면 사주겠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 이게 제가 들은 첫 거절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누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맞든 아니든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게 적어도 나한테는 맞을 수도 있다 혹은 이게 왜 아닌지 얼마나 아닌지를 알아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은 조금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부모님 몰래 이제 전단지 알바해가지고 그걸 샀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극구 반대하시던 분들이 어쨌든 제 힘으로 뭔가를 이제 가져와서 이걸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그 전과는 또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세요. 마냥 반대하진 않는 거죠. 왜냐면 그들의 우려랑은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건 저희 아버지가 우려하셨던 건 얘가 이 잠깐의 유혹에 못 이겨서 본분에 충실하지 못할 것을 되게 염려를 하셨던 거고 저는 그거를 뭔가 알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요구하는 성적에도 맞추고 남는 시간에 그냥 모조리 이거를 때려박았어요. 그냥 중학교 때도 그냥 밴드부 들어가서 밴드하고 고등학교 때도 밴드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고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투를 처음 할 때도 사실 이게 막 되게 책임감을 요구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처음에 타투할 때는 특히 주변에서 약간 극구 말리는 부위들이 있었어요. 부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겨울 옷을 입었을 때 옷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약간 이게 그 당시 한국 문신의 국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손등에 타투한다, 얼굴에 타투한다, 목에 한다. 목에 한다 그러면은 타투를 하는 사람들도 야, 쟤
인생 존나 막 나가는 애인가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센 클리셰가 있었던 때인데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거예요. 막, 왜 안 되지? 내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는데 근데 또 막 제가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목에 타투가 있지 않은 제가 멋있게 따랐던 형이 야, 너 목에 타투를 하면은 네 인생은 망할 거야. 네가 커서 뭐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해봤던 거고. 아 그래? 네, 일단 했어요. 제가 목에 타투를 20살에 했으니까 8년 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본 목에 타투 있는 사람은 저기 이제 바버하고 계시는 도널드 K 형밖에 없었어요. 하지 말라면 해버리네 진짜.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손등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막 다들 막 네 인생이라서 괜찮겠냐. 심지어 타투를 해주는 형도 야 손등은 근데 좀 아니지 않냐. 아 일단 해주십시오. 근데 생각보다 막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인생이 막 크게 잘못되진 않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니까 도전을 했던 것 같고, 뭐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전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모델을 처음 시작을 할 때도 주변에서는 그냥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모델이 되냐. 너 같은 애라면 뭘까? 그러니까 그때도 딱 8년 전인데 그 당시 모델은 이게 뭐 팔에 조그마한 타투가 있어도 매거진도 못 찍고 방송 활동도 못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모델을 한다고 해도 뭔가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 그러니까 막 그런 그분들을 막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델들은 약간 나는 정말 모델이고 자존감 하나 끝내주고 약간 그 스타들의 리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구나. 제가 처한 환경도 약간 다 그런 시기였고, 근데 이게 너는 모델 시작도 못 할 거고 해봤자 그냥 뭐 너 뭐 어디 뭐 하겠냐. 그게 짜증나서 어쨌든 이제 그럼 난 모델을 해봐야겠다. 근데 할 줄을 모르잖아요. 이게 모델은 사실 이게 하고 싶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그렇지. 거잖아요.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러던 찰나에 정말 운 좋게도 어떤 스트릿 브랜드에서 이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메쉬라고 이제 아는 형들이 잠깐 하다가 이제 만 브랜드인데. 메쉬. 네. 그런 식으로 촬영하고, 근데 그 촬영이 막 그 당시에 어디 막 이제 다른 뭐 커머스라고 할까요? 뭐 힙합퍼 무신사 이런데 이제 촬영 사진이 공개가 되니까 이게 꽤 새로웠나 봐요. 그래서 그 시즌에 저는 서울 컬렉션 모델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 말이 막 너무 이렇게 타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그 외에도 막 에피소드는 되게 많아요. 막 모델을 할 때 제가 막 이제 어쨌든 모델은 유럽에 가고 싶은 꿈이 이제 막 생기거든요. 한국에서 뭔가 모델 생활을 하게 되고 뭔가 익숙해지면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모아놨던 돈이 300만 원인가 밖에 없었는데 유럽에 가면은 사실 거기서 막 이제 한 시즌을 다 하려면 한 달 정도를 체류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왕복 비행기 빼면은 사실 한 100만 원 남짓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저는 막 타투도 막 이제 고정적으로 손님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막 주변에서 극구 만류를 했어요. 가지 마라. 네가 거기 가서 돈 다 쓰고 오면은 뭐 빚까지 질 수도 있고 네가 해외 그렇게 오래 나가본 적도 없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꼭 갔다 와서는 네가 어떻게 살 거냐. 뭐 철 좀 들어라. 뭐 지금부터 뭐 따로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벌이들을 일단 구축하고 나중에 도전해라. 약간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다들 현실적인 조언이어서 막 이게 막 싫지는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막 남한테 패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남한테 패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 거고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했었고 사실 그 결과가 막 매번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결과가 좋지 않았을지언정 막 그 안에서 보낸 시간들은 아직도 막 제 삶에 막 약간 원동력 같은 게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막 진리가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막 그런 거는 일단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면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의 남의 신경을 안 쓰고 뭔가 일들을 계속 해왔고 그 안에서 네가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인간 한승제를 만들었던 거네. 그쵸.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 새로 알게 되고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남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었어요. 난 되게 그것도 궁금한 게 왜 사실 너희 가까운 사람들 중에 도전을 해봐라라고 얘기해 준 사람은 없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결과가 없는 거죠. 저라는 사람이 도전을 했을 때. 일단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네가 공부를 해서 이 정도 점수를 받으면 뭐 이 정도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명을 하잖아요. 데이터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뭐 물론 다른 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저 같은 대답을 받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에 있어서는 대부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답들이 오지 않았을까 하고도 생각하고 근데 있어요. 또 웃긴 게 자기가 너무 많이 알아도 회의적인 얘기를 해. 옷도 그렇고 뭐 내가 하고 있는 안경도 그렇고 뭐 다른 일들도 그렇고 나 이 일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랑 똑같은 일 해보려는데 어때? 이러면 하라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 야, 옷 힘들어 하지 마. 야, 안경 힘들어 하지 마. 야, 모델 힘들어 하지 마. 해봐. 없어, 정말.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힘든 부분만 생각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 뭐 이건 딴 얘기긴 하다.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너는 이 내가 멋이나 개성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의 백그라운드 얘기를 지금 해준 걸로 봐서는 네. 지금 옷은 부가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들. 그러니까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옷은 붙어 온 것 같아. 그쵸. 뭔가 그러니까 막 옷을 입는 건 좋아했고 옷이라는 매개체는 좋아했는데 내가 이렇게 입어야지 하고 입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입었던 것들 중에서 그냥 제일 편했거나 내가 마음에 들어 했던 것들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이렇게 입고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질문했을 때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줄 수는 있어? 어떤 질문을 했을 때요? 멋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멋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싶은 거 하세요인 것 같아요.